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뵙네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항상 또 오랜만에. 고맙고요. 네, 또 뵙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토킹할까요? 네. 오늘 제가 또 이제 네. 몸살에 이게 성태결절이 와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들으시는 분들한테 약간 청취자분들 또 보시는 분들 네. 한테 조금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선생님. 네. 오늘 그 주제는요. 네. 또 이번에 우리 기사 또 언론에 네. 좀 나왔는데 지난 15일. 네, 지난 15일 네. 아침 6시 아침 6시 경 네. 그 목선이 네. 삼척 방파제에 네. 표류가 아닌 네. 정박으로 네, 표류가 아닌 정박이죠. 이제 기사가 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요. 그 부분에 좀 궁금합니다. 무슨 어떤 거냐 이게 뭐 국방부에서 밝힌 표류냐 뭐 정박이냐 이거는 요 정박으로 밝혀놨지만은 네.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그냥 귀순자로 볼 것이냐 네. 아니면은 어느 정도 북한의 의도성이 있었느냐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이 드는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게 그 배 안에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어요. 네. 그 배 안에 4명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4명 중에 2명은 귀순 의사를 밝히고 2명은 돌로 보냈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4명이 저 한북도에서 떠나서 오는 오간이 열흘이 걸렸다지 않습니까? 네. 그 배 안에서 서로 귀순할 생각 한 분하고 귀순하지 않을 생각, 귀순 안 할 생각 한 사람이 어떻게 열흘 동안 그 배에서 동고동락을 했을까? 난 이게 의문스러워요. 그러네요. 네. 왜냐하면 북한 체제의 속성상 귀순 4명이 왔는데 둘은 돌아갔다 하면 그저 평민인 경우 얘들 둘도 죽어야 돼요. 왜 대한민국 적국에까지 내려갈 때까지 걔들을 제지시키지 못했는가 배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미스테리인 거예요. 고기 잡으려 나왔다가 효를 해가지고 오는 와중에 나는 귀순할 생각을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이왕 대한민국이들은 이게 그러니까 출항할 때부터 오구가 없었거나 오는 과정에 풍랑의 무게 때문에 버렸거나 이거는 가능한데 내가 제일 의문시스러운 거는 4명이 서로 딴 생각을 하는 4명이 어떻게 망망대해에서 열흘 동안 공존할 수 있었는가 그거예요. 저는 또 이렇게 또 생각 드는 게 그렇다면 그 출발하기 전에는 네. 냈다 귀순의 의사를 갖고 네. 있다가 네. 중간에서 네. 난 다시 올라가야겠다 네. 라고 해서 거기에서 만약에 내 의사를 다시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 안에서 배 안에서 뭔가 그 조그만 배에서 사단이 벌어지니까 네. 들어간 다음에 올라가겠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숨죽어 있다가 이 사람들 온 다음에 우리는 이거 저게 우향이 없으다 하고서 돌아가죠. 돌아간다고 해서 얘들이 만약에 간첩 임무를 받고 나왔다든지 무슨 미션을 들고 나왔으면 얘네가 살 확률이 높지만은 왜 남조선에 넘어갈 때까지 너희가 제지시키지 못했느냐. 그러네요. 네, 그렇게 되고 이왕 이렇게 돼서 넘어갔으면 왜 배 안에서 투쟁하지 못했느냐. 그리고 대한민국에 와서도 왜 끝까지 강경 소리를 내면서 얘들을 교양하고 끌고 가지 못했느냐. 우리 다 같이 이거 표류해서 왔는데 우리는 올라가기 전에 얘들 왜 사상적으로 기선제압을 해서 끌고 오지 못했느냐. 이 문제가 딱 걸리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북한 선생님 제재는. 말씀대로 한다면은 이런 거네요. 네.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너무도 의심스러우니까. 야, 그러니까 내서 와서 예. 그래서 와서 오자마자 꼭 정말 미션 수행하듯이 예. 둘은 돌아가고 둘은 떨어지고 그렇게 됐잖아요. 와서 예. 그 대한민국 우리나라 사람한테 핸드폰을 빌려 씁시다.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은 자 미션 완성. 둘은 남아 있고 둘은 올라가 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미션을 수행하고 간 것처럼 그죠? 이거는 저 조사기관에서 다 밝힌 문제인데 이 원초적으로 동상이몽하는 4사람이 나는 날바다에서 이게 표류하면서 열흘 동안 이렇게 동고동락 했다는 게 우선 원초적으로 북한 체제로 볼 땐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얘네가
진짜 그랬으면 얘들은 진짜 정치범으로 가야 돼요. 그러나 거기 한 가지 조건이고 4명 중에 누구 해서 갔다. 요 2명은 공작원 신분 숨긴 간첩이거나 공작원이다. 무슨 루트를 정찰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간다. 이 남은 사람들이 잘 가라. 얘네 갔다. 그런 경우는 얘네가 임무 수행을 성과적으로 하고 들어간 걸로 되죠. 그러니까 이게 모두가 나는 그래요. 대한민국 조사기관이 그 2명을 가겠다 해서 그 순간으로 돌려보낸 것 자체가 나도 이해가 안 가요. 왜 그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그 배도 네. 그 수일 안에 3일 안에 또 이렇게 폐기했다고 그러죠. 폐기했다고 했다가 또 보관하고 있다고 했다가 그래요? 왔다 갔다 해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나도 걱정되고 각성이 생기게 돼요. 저는 이번에 그 선생님 말씀대로 그게 이제 순수하게 귀순이 아니라 뭔가 좀 북한에 좀 의도된 게 있었다면 갑자기 소름 돋는 게 1968년인가요? 저기 울진 삼척에 무장공비가 들어왔을 때 그게 이제 뒤로 후퇴하면서 평창에 우리 공산당 싫어요? 네, 이승복 그 생각나요. 그때 갑자기 떠올라서 만약에 이번에도 이렇게 삼척으로 방파제에 그것도 엔진이 가동이 된 채로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 아니죠. 정복을 해놓고 그게 만약에 이런 간첩 무장공비 세력이었다면 이게 정말 끔찍한 상황이 그때 이후로 50년 만에 다시 벌어질 수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사건 역사도 반복되는데 그 역사 속에서 벌어지는 그 완전히 그 각인된 사건들도 반복 안 된다는 말은 할 수가 없지요. 이게 여기서 이제 보세요. 내가 귀순 의사가 있어서 왔다. 그런 여유를 가질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이 난생 처음 오는데 그러니까. 와서 발동기 달고 들어와서 뭐 이런 데다가 뭐 밧줄까지 맸다면서 그러니까 또 기다리기까지 했다면서요. 네, 와서 얘가 진짜 귀신 의사가 있으면 빨리 자기 정체를 밝히고 뭔가 그런 액션을 심리적으로 취해야 돼요. 근데 이게 없는 거예요, 지금. 4사람 다. 아주 여유, 작작하게 움직인 거예요. 이 사건의 그 아주 위구성이 4명이 귀순하려는 자와 귀순 안 하려는 2대2 거기서 열흘 동안 배 안에서 공조했다는 거. 공고동락을 했다는 거. 이거 절대 불가능하고. 그것도 그렇고 그게 목선이라고 해서 뭐 이제 레이더에 걸릴지 안 걸릴지는 모르겠는데 엔진이 가동이 된 채로 그 해군의 어떤 뭐 흔히 말하는 뭐 삼중망이니 이중망이니 해군을 다 뚫고 들어오고 그 안에 또 해변이면 또 우리 육군들의 어떤 그 병사들의 그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들어와가지고 그건 물론 밤에보다 낮에 아침에 들어왔지만 그걸 다 이렇게 엔진 모달 켜고 들어와서 유유히 정박까지 하고 왔다는 자체가 정박하고 기다렸다면서요. 날이 밝기를. 미션 수행하는데 핸드폰도 빌려갖고 이게 뭐 그러니까 하니까 지금 많은 소름 돋더라고요. 저 TV랑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뭐 경지시켜야 된다 막 따진데 정말 내가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나도 상당히 소름이 돋쳐요. 특히 탈북자인 나는 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어떻게 분석하든 대한민국이 몫이고 나는 북한 사람으로서 그 목선의 4명에 대한 의구심을 이렇게 제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얘 둘이 귀순하겠다는 애 둘이 무서워서 둘이 따라왔다. 그래도 얘들은 가는 순간에 굉장히 엄격하게 이제 사상 검토를 받고 감옥인 진술 여부에 따라서는 매 감옥에서 정신 썩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수령의 전사가 어떻게 그거를 감지 못하고 경각심 없이 하다 대한민국 언론을 계속 실시간으로 들어와서 정박했니? 아니다 표류했니? 이걸 다 밝히잖아요. 이 목선의 행선지를. 그럼 북한 놈들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의 정신 상태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세뇌하고 거느리는 북한 당국이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얘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서 그걸 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둘이 하루도 안 머무르고 빠빠이 하고 갔다는 그 자체가
북한 주민 적에서 평생 살아온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액션들이에요. 네, 그 문제예요. 그 정황들 상황들이 네. 너무도 표류했다고 그러니까 그게 보여지는 아예 미개하거나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배까지 얻었다고 표류고 뭐고 어떤 대한민국까지 왔잖아요. 이런데 그 미개한 건 아닌 거예요. 쌀도 다 준비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귀신한 두 사람, 돌아간 두 사람,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가? 이건 정확히 파악해야 돼요. 예. 얘네는 가도 얼마나 무서움을 견디겠어요. 평민이라면. 그러나 얘들이 공작원으로 이 해양경비선의 그 경계 정령을 탐문하러 왔다가 돌아갔다면 얘네는 환영받을걸요. 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정말 각성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런데 북한이 왔다 갔다 해서 이제 걸로 대거의 무슨 게릴라 부대들이 들어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북한 그 능력은 이제 다 소진했으니까. 단 난파 간첩, 고정 간첩들과 접선하고 뭐 그런 루트에서 어느 게 가능한가. 그것도 또 노릴 수가 있잖아요. 야, 그럼 이게 지금 정부에서는 가볍게 그냥 넘길 수 있다고 치부하지만 네. 또 가볍게 치부할 수도 없는 거고 네. 다음 정권에 다음 정부 왔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 네. 한번 청문회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나올 수도 있죠. 좀 나올 이게 수도 그 있겠네요. 적폐청산하는 거 보시오. 얼마나 그 디테일하게 끈질기게 파내잖아요. 이게 이 정부에서 이 상황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이게 적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음 정권에서는. 네. 저도 대한민국 네. 국민으로서 여기에 대한 소름이 돋았어요. 네. 이 들어오는 과정까지가 네. 너무도 이제 국방부의 발표도 좀 네. 잘못됐고 네. 시적으로 보여지는 게 너무너무 이게 소름 돋더라고요. 네. 실로 그게 귀순자가 정말 네. 맞던 아니던 네, 맞든 아니든 관계없이 그 과정도 보니까 좀 육지까지 상륙했잖아요. 대한민국 본토까지 상륙했잖아요. 거기다 어쨌든. 또 너무도 의심스러운 과정이 예, 뻔히 보이니까 이제 그 너무 북한 소름 주민들이 돋더라고요. 그 행실이 상식적으로부터 탈북자 3만 뭐 5천 명이 왔다. 다 물어보세요. 그건 의심스럽다고 말이요. 구체지에서 산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처리되는가 배워주지 않아도 육감적으로 다 알게 돼 있어요. 이게 삼척이 참 북한이 많이 들어요. 아마 해류상 걸로 들어오기가 좋은지 물 흐름 바다 물 거기에 흐름. 뭐 우리 국가 기반의 시설이라든지 기지들이 많으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해서 기지가 아무리 많은들 뭐라고 그 목선 하나를 발견 못했는데. 그러니까요. 들어와서 이렇게 조사하고 우리 방어망에 대해서 테스트하고 그것이 도발을 하고 이게 또 그야말로 실천적 테스트를 한 거예요. 어찌 그럴 수 보면. 있네요. 그게 백성이 나라를 지켜요. 일개 민초들이. 그 주민들이 다 그 신고를 했다잖아요. 낚시하러 오셨던 분들. 예. 그죠? 대단하잖아요. 대한민국 국민. 이 나라 절대 그따 조무래기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이제는 그 단계가 지났어요. 그만큼이라도 그 피해를 보신 국민이 신고를 했다잖아요. 그것도 심지어 그 방패 들어와가지고 정박할 곳을 찾으려고 이렇게 돌았대요. 내 말이 그 말입니다. 그리고 산책으로 조용한 데도 아닌데. 정박하고 스스로가 올라왔대요. 올라와서 이제 북한에서 왔시오. 그까지 말했다잖아요. 몰골이 좀 그러니까 대한민국 우리나라 사람이 그러니까 그냥 핸드폰 빌려달라고 그리고 신고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70년 이상 남북 대결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평화적인 방법을 구구절절히 원하지만은 이 세대를 내려오면서 북한에 대한 그 침략 위협, 수상한 것에 대한 간첩에 대한 그 의식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이 DNA에 딱 들어가 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잘 처리하지 않으면 정말 이거야말로 실전이었던 거예요. 북도 실전이고 대한민국도 실전이었던 거예요.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어쨌든 바다로 해서 아무 검문 처소도 없이 상륙해가지고 전화까지 빌려달라고 했다. 거기다 또 둘은 너네 여기까지 데려다 줬으니까 우린 간다 하는 식으로 갔잖아요. 이거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비상식이고 이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그 와서 한 행동도 북한 체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정상적인 주민사회의 관념으로 볼 때.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우선 좋을 거예요. 야, 거기서 그게 만약 무제한 가책이었다면은 연평도 그렇죠. 포격 사건보다 훨씬 큰 국지 도발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건 뭐 이거는 이건 할수 없는 상륙했잖아요. 네, 네 명이. 네,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예.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북한이 그딴 짓에서 이길 수는 없어요. 그 사건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왜냐면 어릴 적이지만 방공교육을 네. 받을 때 네. 그 이승복 어린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게 난 여기 아직까지 와서 머릿속에 정확히 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이번 요 사태가 약간 네. 이제 그런 냄새 나다 보니까 네. 야 이거 50년 만에 야 이게 다시 한번 그게 이 형상의 디졸브가 되면서 네. 야, 정말 이게 좀 간담이 서늘하더라고. 네. 그래서 그 또 국민의 상처가 세금으로 다 국가를 지키라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국군을 그렇게 크게 여기고 그래요. 아들 다 의무병력제로 다 나가 있고 군대 군 병력은 대한민국 국민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혈연 뭐 이거 다 엮여 있는 거예요. 그런 국군에 대한 관리를 잘못해서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여금 이런 불안을 줬다 하는 거는 이거는 아니죠. 그렇죠. 예. 국방부나 뭐 합참이 예, 됐던 그거는, 발표에 대해서도 예. 너무 또 예. 그건 또 왜 자꾸 오락가락해요. 예. 그러니까 처음엔 표류였다. 예. 그러나 결국에는 대한민국 국민의 신고로 이게 다 알려지고 대한민국 그 삼척에 있던 그분들이 그 다 신고하고 사진까지 찍고 와 막 언론에 쭉쭉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문제예요. 거기에 이 대한민국의 파워가 있는 거예요. 무너질 수 없는. 대한민국 국민이 예. 대한민국을 지킨다. 대한민국 국민이 지키죠. 네. 우리 몰리버그 옛날에 오랑캐들이 쳐들어왔을 때도 봉건 왕조까지도 강하다고 뭐 피난 가고 그랬지만 민초들이 남아서 우병을 하고 다 그래서 정례 이순신 장군이 정례 그 역사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정당에는 민초가 다 막아낸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 그 신고 정신 이것만 봐도 대한민국 국민은 절대 멋있는 그렇죠. 국민이에요. 절대 국지도발 예. 어떤 북한의 소행 절대 용납을 수 안 없죠. 하는 거예요. 예, 당하지도 않는다. 네, 당하지도 않는 거예요. 네, 맞아요. 오늘은 이 문제는 여기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